다들 바쁘신 분들이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세대학교 교사 오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인사드렸으니까 앉아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장거리를 오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시고 또 와주신 우리 유해군 목사님, 이강희 교장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에게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강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강희 교장 선생님과 유해군 목사님 소개시켜 드리는 짧은 좀 그 대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한몽골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자 유해군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이강희 교장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강희 교장 선생님은 지금 제한몽골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이 제한몽골학교는 어떤 취지로 세워졌으며 어떤 곳인지 이 질문을 잠깐 저희 한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깐 소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에 초청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에서 광장동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SRT를 타고 왔는데요. 군산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네요. 1시간 반 정도 기차 타고 또 우리 오 선생님 데리고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금 연주해 주신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명곡 연주해 주시고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한몽골학교 교장으로 있는데요. 제한몽골학교를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 바로 옆에 있는데 지금 현재 초중고 재학생 300명이고요. 어린이집도 있어서 이제 300명이 넘는 그 몽골 아이들이 재학 중인데요. 우리 학교는 올해로 26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처음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은 90년대 초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안 게임, 올림픽 겪으면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쪽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일하러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아이들을 유독 데리고 오는 분들이 몽골 분들이었어요. 그 이몽빈의 특징이죠. 항상 가족이 같이 움직이는 그 당시에 남편 유해근 목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헌신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 돕는 가운데 IMF가 터졌고 IMF로 인해서 실직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무료 급식소에 어느 날부터인가 한국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아인 줄 알고 저희도 이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왜 학교 안 가고 여기 와서 밥을 먹니? 물어보니까는 우리는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한국 학교에 갈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으로 안타까웠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밥만 먹이지 말고 학령기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작게나마 공부방이라도 운영해서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좀 아이들이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밥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아이들 8명을 모아놓고 처음 작은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1999년에 시작한 작은 공부방이 지금 현재는 300명이 넘는 초, 중, 고 등학생이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학교는
우리 정부에서 전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 아동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계속 발전을 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늘의 도우심이었고 은혜였고, 지금 여기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저희가 2개의 남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한 통학거리가 안 되는 곳에서 온 아이들을 위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제가 책임맡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한국 정부로부터는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많은 뜻 있는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제한문고학교에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저희 학교 안에 작은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커피도 맛있으니까 들려주시면 커피는 언제든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그림을 보면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밝게 웃고 계신 그 유채꽃밭의 배경으로 두 분의 웃고 계신 모습이 있는데요. 이 유채꽃밭은 저희가 2023년 튀르키예 그 이란 남비 비전 트립 갔을 때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거의 탈진 상태까지, 그때 몸 상태 되게 안 좋으셨던 때였었는데, 그 공항 가기 직전에 오래전에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유채꽃밭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날에 드리는 선물입니다라고 그 찾아간 유채꽃밭에서 두 분이 맑게 웃고 계시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다음으로 가장 아름다우신 미소를 가지고 계시는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에 쓰여있는 거 보면은 나그네는 언제나 그렇게 마지막을 포기하려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모양이다. 사랑만이 포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다. 오늘도 나는 사랑을 멈추지 않기 위해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접고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면 죽어도 그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죽어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치열함으로 살고 싶다. 2008년 4월 야차사 날에 여기 유해구 목사님께서 나그네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강연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가 길어지면 사모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목사님과의 인연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그 고려인 강제 이주당했던 그 시대의 현지를 돌았던 일과 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도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어떤 살인사건이라고 들었었는데 연루된 분을 이제 가리켜서 지금 현재 인도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 불가촉 천민들에게 어떤 그 교육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하는 걸 현재도 제가 보고 있고요, 목사님. 그 상황을 같이 방문하기도 했었고, 또 2023년도에 튀르키예 이란 난민들을 통해서 그 이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이주근로자로 오신 분들을 최초로 이란 이씨로 개명하게 해서 지금 튀르키예에서 이란 이씨로 개명을 시켜서 이란 난민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최근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다문화 교육을 하는 저에게는 좀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번씩 상기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목사님의 강연 시간이 짧아지니까 이 시간은 다문화 사회가 된 한국이 어떻게 이주민들과 한 살림을 꾸려가고 또 어떻게 그들과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을지 현장에서 그 삶을 살아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먼 길 오신 목사님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오해미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랬는데 교학교 선생님. 우리가 만난 지가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그죠? 무조건 전화가 와가지고 저를 찾더라고요. 저를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군산에서부터 무조건 서울, 아까 조금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지만 광진구 광장도 오셨어요. 그리고 하여튼 다문화, 이주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또 갖고 계셨고, 또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선교하는 일에 또 관심도 갖고 계셨고, 그렇게 해서 만나가지고 10년 동안 참 우리 사이좋게 우리 오해미 선생님 정말 그 학교, 다음 세대 학교도 잘 만들어 오시고, 하여튼 그래서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도, 우리 선교지 여행도 아까 얘기했던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바이칼로도 가고, 또 우리 인도를 아마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 파키스탄 국경까지 그런 거의 그런 여행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터키 난민 사역하는, 저는 이제 난민들, 이주민들 이제 목회하고 돕는 일을 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볼 수 없어요. 시력을 다 잃었어요. 시력을 잃어가지고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마 한 4, 5년, 한 5, 6년 됐을까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요즘 그 전문적인 용어로 되는 게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요. 안 보이는 것도 내게는 은혜고, 내가 만약에 봤다면, 눈이 보였다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렇게 잘 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내게 이 고통이 있어서,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었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 약자들,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내가 약자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게 이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고, 또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뭐 처음엔 원망도 많이 했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도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감사가 됐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보고 여기 뭐라고 해서 한두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 또 뭐 우리 선생님들, 다양한 분들이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다 맞춰서 이야기해야 되지? 다문화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게 원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하물며 난민까지. 이 이주민에 대한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주민 목회를 이런 얘기하면 자랑은 아닌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이주민 목회를 했어요. 92년도에 3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 이주민들만 만났고, 또 그들을 또 목회했고, 또 그 사람들을 뭐 또 선교사 아까 얘기했죠? 인도로도 보내고, 터키로도 보내보고 해가지고 다 이제 선교사로도 보내보고, 이제는 또 학교도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26년 전에 몽골 학교도 세워봤고, 이제 목회도 합니다. 이제 목회도, 나섬교란 목회도 하고, 이제 이것저것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다 한 번씩 해보게 됐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주민 목회, 다문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들을 좀 실감나실까 싶어서 그냥 몽골 학교 얘기를 좀, 왜냐면 다음 세대 학교가 이주민 자녀, 이주 배경 자녀들 위한 학교를 운영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다문화 사회를 살아야 하는지, 다문화 콘서트처럼 오늘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이강의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주민들 가운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는 유일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밥을 먹이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공부방처럼 했는데 금방 아이들이 승용이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지하실에서 강변역의 어느 지하실에서 이주민 목회를 할 텐데 20명이 돼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IMF 때문에 밥 먹는 이제 이 실직한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그 강변역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근데 지하실에서는 한쪽에서는 아이들 떠들고 공부한다고 그러고 앞에서는 밥 먹고 막 고민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공동체를 드나들던 분 중에 광장동에 고시원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보고, 목사님, 우리 고시원 지하가 비었는데 거기다가 몽골 학교 그냥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시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 들어가니까 금방 아이들이 40명이 됐어요. 정말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40명씩이나 모였으니까. 울란바토르 시장이 한번 서울에 왔다가 몽골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몽골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싶다. 울란바토르 시장이 한번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학교를 이제 오게 됐는데, 지하실이잖아요. 지하가 깊어. 데리고 내려가니까 울란바토르 시장이 멈칫하고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몽골은 이렇게 깊은 지하가 없어요. 땅이 넓으니까 지하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학교라니까 이제 시장이 내려가니까 웅성웅성 소리 나는데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바로를 딱 제치니까 몽골 아이들이 콩나물 시주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샌베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니까 시장이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장이. 나중에 그 시장이 이제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장도 하다가 총리도 하다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까지, 대통령은 못했어요. 총리까지 하고, 그때부터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구가 되어서 제가 그 인연으로 인해서 몽골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라고 만들어놨는데 쥐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다가 말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희들 왜 학교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오다 말다 하니? 그랬더니 우리는 이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그냥 지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학력 인정이 되는 정식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원래 사대를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또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겠지만 저는 교육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은 몽골을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울란바토르 시장을 찾아갔어요. 앵크볼트라고 하는 시장인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몽골 교육부 장관한테. 뭐라고 하더니 나보고 바로 지금 가래.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교육부 장관 가서 만나래. 교육부 장관을 만나러 갔어요. 갔더니 교육부 장관이 하는 말이,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는 몽골 외에는 몽골 학교가 없대. 다 몽골 학교는 몽골이나 국 내에 있지 국 외에는 몽골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법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의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으면 몽골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주겠대. 어떡합니까? 그래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외국인 학교는 이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더라. 교육청에서. 그래서 나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갔어요. 담당 공무원을 만났는데 공무원이 하는 말이, 처음에 이제 내가 몽골 학교를 한다고 그러고 몽골 학교 인가를 받으러 왔다니까 공무원 말이,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하세요. 이거 인가 받아도
국가가 이거 지원해주지 않아요. 외국인 학교는 지원법이 없어요. 외국인 학교는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인가만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학교 몽골 아이들 여기 솔직히 저보고 솔직히 여기 비자 없는 애들 있죠.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자 있죠. 일본 사람들은 오버스테이어 그런 얘기 하죠. 비자 없는 애들 있죠. 네, 한 절반 정도는 비자가 없었어요. 관광 비자 갖고 들어왔다가 머물러 버린 거예요.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위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인가를 내주면 불법 체류를 인정해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법적으로 충돌합니다. 그런 얘기가. 법적으로 충돌한다는 얘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를 해줄 수가 없대. 우리 정부는,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를 인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그게 제가 들은 첫 번째.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필요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대한민국에 오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코리안 드림이라고 하죠. 군산에 와서 보니까 오면서 우리 오해비 선생님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가 줄죠. 지금 그죠? 경제도 어렵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 떠나죠. 아마 농촌에는 일자리 노인들만 있지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없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저출산이 0.7명, 가임 여성이 평생 낳는 게 0.7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의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인구가 준다는 겁니다. 1년에 약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준다고 그러죠.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지금 방법은, 물론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된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외국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로 가는 것은,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260만 명의 이주민이 있다고 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얼추 비슷할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앞으로 500만 명 혹은 1000만 명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죠. 여기 군산에도 대학교 있죠? 군산대학교인가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 지금 문 닫는다는 거죠. 대학교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구 문제는 사실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야 돼.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불법 체류,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그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에 왜 불법 체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원래 국경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욕심이, 욕망이, 자기 기득권이, 그래서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여기 넘어오면 불법 체류. 사람들이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 이주민들의 자녀, 그 아이들의 교육,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제가 받은 대답은 NO였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제가 사무실에 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력 인정을 받고 정상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 꿈이었는데 거절당했어요. 미국에 생각해보니까 내 동생이 미국 살거든요. 뭐 내 동생이 합법적인 체류자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미국에 가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여러 있어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서는 공부를 시켜주던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생각을 하다가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그 하나의 문건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고 하는 게 떠올랐어요. UN 아동 권리 규약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니까 제 첫 번째 1조가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 아이의 신분, 종교,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걸 탁 프린트해가지고 교육실에 갔어. 봐라. UN 아동 인권 권리 규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헌법보다 상위법이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당신 왜 우리 학교 아이들을 이런 비자가 없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정상적인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다는 내 제안에 대해서 거절했느냐고 따졌더니 이 공무원이 그럼 해보세요. 진행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그게 2003년쯤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결국 나중에 2005년도에 내가 이제 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만은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제 사무실에 가면은 벽면에 탁 글을 하나 써놨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이 말은 몽골족이 1206년에 칭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6세기서부터 9세기까지 몽골 초원의 주인은 돌궐족이었어요. 투르크 민족이에요. 이 돌궐족의 장군이었던 돈유쿠크라고 하는 장군의 비문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가면 그 돈유쿠크 장군의 비문이 있어요. 거기서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게 어쩌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르침이기도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가르쳐 주신 메시지이기도 해. 예수께서도 친히 당신이 나는 곧 길이요. 나는 길이다. 길. 나는 성 안에 있는 자로서 너희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길이 되기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왔다라고 하는 예수의 그 말씀이 딱 그 돈유쿠크 비문이 있는 말하고 너무나 나에게 오버랩되는 거예요. 써붙였어요.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나는 그 길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아주 오래전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가 87년도에 우리 유승기 목사님 87년도 그죠? 신전 졸업하고 일주일 만에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군대 생활도 해봤고 90년도 전역을 했는데 사람이 저보고 뭐 할 거야?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나는 최고가 아니라 최초가 될 거야.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안 해.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주민이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외국인, 이주민, 나그네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목회자로 살게 됐는지도 모르죠. 길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어떤 삶의 실천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적어도 난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성 쌓는 데 급급했어요. 그죠? 길을 만들었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두가 길 위에 나그네들처럼 길을 만드는 그런 교회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딱 그런 마음으로 몽골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현듯 그때 제 마음속에 확신을 했어요. 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다문화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1945년 해방 이후에 유엔군, 미군정,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유엔군 기지 혹은 기지촌, 거기서 미군들과 함께 살았던 이 기지촌 여성,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혼혈, 와, 이거 굉장한 인권, 이 모독의 인권주의네. 그 대표적인 언어가 뭡니까? 혼혈이 혼혈이라고 하는 것. 그럼 정반대는 뭐예요? 순혈주의. 순혈주의는 반드시 오류를 일으킵니다. 우생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혈은 절대로 이 순혈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실은 이게 요즘 말로 이제 우리 사회가 얘기 많이 하는 소위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혼혈로 가야 됩니다.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강한 국가가 되는 길이에요.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 에이미 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중국 여자예요, 원래. 그러니까 중국계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중국계 필리핀인데 미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예일대학교 교수가 됐으니까 중국계 필리핀계 미국인이야. 에이미 추아 교수가 쓴 책이 제국의 미래. 전 세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 몽골 제국, 그리고 지금의 미국. 팍스 로마의 평화,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 가장 대표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제국이죠. 강력한 제국주의가 아니라 제국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제국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로마 제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로마 시민권에서 나온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그러죠. 로마는요,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종학적인 순혈주의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하모니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로마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을 했다는 거죠. 통합. 섞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이 몽골 학교도 하고 몽골 문화원 내가 원장도 하는데, 몽골 칭기스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칭기스칸의 위대함은 관용이라고 해요. 관용.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몽골 군대를 갖고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 지도자가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내가 이 칭기스칸만 갖고도 이게 하루 종일 내 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몽골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관용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적어도 몽골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 시민권으로 들어오겠다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든지 다 받아줘. 다만 그것을 거절할 경우에는, 싫다라고 할 경우에는 다 죽였어요. 그래서 칭기스칸을 잔인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칭기스칸의 그 몽골 제국의 시민으로 살겠다고 다 받아준다. 이거를 예케 몽골 우루스라고 해요. 위대한 몽골의 백성들, 큰 몽골이라고 하는 우산 밑에 다 들어와라 이런 거예요. 이게 제국을 만드는 가장 강한 민족이 되는 길이다.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누가 뭐래도 다 문화입니다. 다 민족. 다 인종사회가 되었으므로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이게 에이미 추아가 얘기하는 제국의 미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우리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차별하고 편견하고 그들을 나가서 혐오한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아요. 함께 살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 남과 북, 우리 탈북자 문제도 제가 하지 마는데, 탈북자들 3만 5천 명 들어와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대요. 남쪽 사람들이 하도 차별을 해가지고.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 안에서 남과 북이 분열돼 있어요.
동과 서가 분리되어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다 없어. 요즘은요, 젊은 애들끼리,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별로 또 분리죠. 여자, 남자 나눠. 가진 사람, 부한 사람 나눠. 대한민국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얼마나 차별받고 천대받고 멸시당합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참 고통스러워요.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몽골 학교를 만들면서 내가 반드시 이 학교를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더 갖게 됐어요. 차별받지 않는 교육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학교를 만들어 운영해 본 경험도 없어요. 처음부터 만들어라는 서류가 말이죠. 엄청나. 무슨 규칙, 학칙, 커리큘럼, 선생 수급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책이 이만큼 나와. 책. 그냥 다 만드는 거야, 컴퓨터. 텍스트가 없어. 교과서가 없는 거야. 누가 먼저 만들어 본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이만큼 만들어서 가져가면 그 공무원이요, 빨간 펜으로 쫙쫙 거. 틀렸다고. 다시. 그러고 가져가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또 만들어가면 또 쫙쫙 거. 그러기를 1년, 2년. 이만큼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됐어. 다 끝났어. 가지고 교육청을 가니까 공무원이 뭐 더 이상 자기가 하라는 거 다 했으니까 완벽한 서류야. 나는 지금 학교 만들려면 또 만들 수 있어. 해봤으니까. 그죠? 이만큼 서류를 보여주고 이제 다 마지막 책장을 다 넘기고 딱 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하나가 없네요? 하나가 부족하네요? 저보고 뭐가 부족합니까? 운동장이 없네. 운동장이 없대.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보니까 운동장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하고 대한민국의 교육법에는 반드시 아이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학교 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는요, 광장동, 광장초등학교, 광장중학교 맨 골목 끝에 있었어. 학교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실이 없어가지고 컨테이너 가공물 줘가지고 학교를 운영했어요. 가공물, 컨테이너에서 우리 학교를 아이들이 공부했어요. 생각해보면 요즘 가공물 짓고 컨테이너에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 있습니까? 근데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골목에서 애들 거기서 사는데 우리는 골목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 이제 끝났어. 게임 끝.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교육 공무원이 나한테 이제는 오지 마세요. 운동장이 없으면 인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제 방이 광장중학교 담하고 딱 붙어있어요. 담하고. 광장중학교 아이들이 막 농구하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막 들리는데 나는 학교를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그래도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서류를 만들라고 그 고생을 하면서 했는데 운동장이 없다고 거절을 당했어요. 와,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억울하고 그냥 나도 모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한테 그냥 속으로 너무 눈물이 나니까 억울해서 이렇게 끝내야 됩니까? 이렇게 포기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상적인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포기해야 합니까? 근데 그 순간
내 가슴에 쿵 하고 큰 울림이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것이 마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처럼, 야, 유해금, 고개를 들어라. 아, 높은 데를 쳐다봐. 언덕을 쳐다봐라. 그런 거예요. 언덕을 쳐다봐라. 고개를 들어라. 그 느낌, 그 음성을 강렬하게 내 가슴에서 그 울림으로 받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어디가 보이냐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이 언덕백이 있거든. 아차산 중턱에 있거든요. 우리는 아차산 밑에 있었고, 딱 쳐다보는 순간, 아, 그래. 딱 그 생각이 든 거야. 그 길로 장신대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총장이 고용수 총장이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양반이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서 내가 한 학기 그 양반한테 강의도 듣고, 내가 광장동에서 몽골 학교 하는 걸 잘 알아, 이 양반이. 내가 찾아가니까, 아이고, 이 목사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몽골 학교 한다고 고생 많이 하지. 외국인 노동자 선교한다고 고생 많이 하지. 어쩐 일이야? 총장님,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뭔데? 제가 학교를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학교, 학년인정이 된 학교를 만들려고 교육청에 했더니 서류가 다 됐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운동장이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만. 이 양반이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학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 본인이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장신대 운동장 보니까 넓고 좋은데 여기 학생들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좀 늘려주십시오. 뭐라고? 우리 몽골 아이들에서 교육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위해서 이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무상 임대 사용 허가서를 한 장만 만들어 주십시오. 야,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총장이 다 해가지고 저랑 빵 찍어가지고 줬어요. 서류 밑바닥에 딱 붙였습니다. 난 운동장을 만든 거야. 그죠? 운동장 만들었잖아. 갔어요, 교육청에. 불과 며칠 만에 내가 또 갔더니 이 사람이, 어이, 왜 왔냐? 운동장 만들어 왔다고. 아, 며칠 만에 어떻게 운동장을 만들어요? 서류 맨 밑에 있는 서류를 다 보여줬어요. 장신대 운동장 무상 사용 허가서. 제한몽골학교 아이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장로의 신학대학교 운동장을 무상 임대해준다. 총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내가 또 운동장 만들어 왔잖아. 그걸 보고 이 공무원이한테 졌습니다. 장신대 운동장을 빌려서 학교 인가를 딱 받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는 거야. 몽골 교육부에서도 곧바로 정식 학교로 인가를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몽골 이외에 있는 유일한 몽골 학교는 우리 몽골 학교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 아이들은 졸업하면 국내에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몽골에 있는 대학교까지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이 학교로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요, 목사님, 우리 저보고 교장선생님, 우리도 교복 좀 입고 싶어요. 교복. 한국 아이들 교복 입고 다니죠. 중고등학교 아이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또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복을 만들까? 교복이라는 게 뭐 유니폼이잖아요. 똑같은 거 입히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랜드 주니어를 찾아갔어요. 똑같은 와이셔츠,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자켓 하다가 다 입혔어요. 교복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 교복을 입힙니다. 똑같은 입히면 되니까. 교복이 있는 학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당당한 거야. 당당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당하는 이 수모,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우리가 광장중학교 때 붙었다 그러잖아요.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광진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과 중학교 아이들이 싸웠어. 싸워가지고 한국 아이들이 한마디로 박살이 났어. 박살이 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어쨌든 끌려간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가서 내 방에 데리고 왔어. 막 혼을 내는 거지 나는 말이야. 야 이놈들아, 너희 엄마 아버지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들게 노동자로 일해가지고 너희들 학교 보내서 공부시켰더니 한국 아이들하고 싸워. 한국 아이들 이 한국도 좋은 말이 팬인지 그냥 막 애들이 그냥 주저앉았다 이 얼굴이 다. 니들이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알고 한국 아이들하고 싸워. 왜 싸웠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놀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 중 하나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들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몽골 아이들 한국 아이들 중학교 한 3학년 등치가 이런 아이들 8대 4가 딱 골목에서 마주쳤어. 중학교 우리 뒤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딱 마주쳤는데 한국 아이들이 그러더래. 야 몽골 거지 새끼들 니네 나라 가 그러더래. 몽골 거지 새끼들 니네 나라 가. 그래서 싸우니? 그래서 8대 4로 붙었는데 박살이 났어. 한국 아이들. 몽골 아이들 못 이깁니다. 힘이 장사야. 못 이겨요. 내가 그 말을 듣고요. 내가 그 학교 학부모들 그 학교 선생님까지 와가지고 막 우리 학교 와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야. 자기 아이들 맞았으니까. 1인당 1,000만원, 2,000만원씩 피해 보상 말하는 등 막 그냥 막무가내. 얼마나 나를, 내 앞에서 나를 모욕하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가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혼을 냈는데, 막상 몽골 거지 새끼들 너희 나라 가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싸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난 우리 아이들을 혼내지 않았어. 마음이 아팠어. 싸움을 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그 어린아이들이 받았을 상처는 내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 아이들의 그 표정, 그 아이들이 내 앞에서 그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고통, 아픔, 상처, 몽골 거지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했던 우리 아이들의 그런 그 아픔을 내가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그렇게 해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학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나는 몽골 학교를 비근한 예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오혜미 선생님도 여기 나는 사진도 모르고 여기 쓴 걸 이제 사실은 내가 33년을 이주민 목회, 나그네들 목회를 해왔는데 참 괴롭고 고통스러웠어요. 이 가장 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당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말 못합니다. 한 번은 우리 동기인지 무슨 모임을 서울에 있는 어느 큰 호텔에서 뷔페에서 밥을 먹었다고 누가 자랑을 해. 그래서 거기는 어떤 선택받은 사람만 가는 건가? 내가 이제 나는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도 이제는 그런 이제 만날 수 있는 뭐 한계도 분명하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제가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해질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기회도 없었어요. 이렇게 뭐라 그러면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들만 모인대. 1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들.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속에서 조금 그런 얘기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좀 삐지는 거 있잖아요, 속에. 나도 그랬어요. 야, 우리 교회도 1000명 넘어. 우리도 외국인들 다 모이면, 몽골 사람만 다 모이면요, 우리도 몽골 사람만 큰 축제 하면 5000명 모입니다. 몽골 사람만. 우리도 무슨 행사하면 1000명 이상 모여요. 그때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런 돈 안 되는 사람들 말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욕이 나왔어. 내 입에서 욕이 나왔어. 내가 쓰는 유일한 욕이 있습니다. 한번 해드릴까요? 네? 네. 해드려요? 네. 이 씹새. 딱 내가 유일한 욕이다. 씹새. 그리고는 사람 안 갑니다. 어떤 모임에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주민 목회를 33년 하면서 당했던 내 개인적인 상처도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모욕, 그런 사실은 그런 서로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목회하시면서. 근데 거기에 나는 또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막 더 웃겨. 거기다 눈도 안 보여. 와, 열등감, 그 고통. 감옥으로부터 온 사색이라고 지었은 신영복 선생이 있습니다. 내가 신영복 선생의 책을 좋아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에 역사는 열등감 없는 변방성이라고 하는 열등감 없는 변방성으로부터 역사가 발전한다. 변방성, 변방. 근데 그 변방의 영성의 전제 조건은 열등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열등감이 너무 많은 거야. 난 분명히 비주류, 아웃사이더고 변방의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열등감에 내가 고통받고 있어. 내 열등감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야, 그게. 근데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나에게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게. 내가 이주민 목회를 한다는 나 역시 똑같은 그 열등감 앞에 고통받고 아파, 신음소리가 내 안에서 막 그 아픔의 신음소리가 막 처절하게 들리는 거야. 잠을 이루지 못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열등감 없는 변방성을 나는 내가 갖고 살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신선생의 책을 보면서 맞아. 예수가 바로 열등감 없는 변방성의 주인공이었어. 그 갈릴리 약자들과 함께 갈릴리 민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예수의 영성이 내가 본받고 싶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어. 예루살렘 평생 3번밖에 안 올라갔어.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곳이야. 그런데 예수 사역의 99%는 갈릴리에서 일어났다고. 그것도 가버나움. 그러면 나는 그 예수의 영성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여기에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오 선생님부터 선생님들 내가 칭찬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은 꼭 교장 선생님하고 똑같이 얼굴도 예쁘고 찰떡하고 다 그러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시오. 열등감 없는 변방성으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중심에서 나오지 않고 변방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군산이 바로 그 출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 아픔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아이들의 아픔은 또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때로는 내 절망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나는 점점점 시력을 잃어갔어요. 그때까지는 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력을 잃었고 완전히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자유 한번 얻었어요. 나는 자유했어요. 안 보니까. 차라리 내가 안 보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볼 수 없다는 절망감도 있지만 내가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열등감 없는 변방성의 의미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열등감을 느끼지 말자.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학교를 만들고 26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옛날에 광장중학교 후보에 있지 않습니다. 옮겼어요. 언덕배기 위로. 장신대랑 거의 같은 위도에 아차산 중턱으로 학교를 졌어요. 2008년도에 내가 호주 멜번에 집회를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딱 내려서 핸드폰 키니까 차 타고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울시 공무원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서울시하고 울란바토르시가 자매도시인데 서울시가 땅을 줄 테니까 혹시 학교 지으시겠어요? 저보고. 땅 준대는데. 그죠? 학교 짓죠? 얼마면 되겠어요? 근데 갑자기 돈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얼마면 되는지 모르겠는 거야. 땅 사는데. 한 10억? 그랬더니 내 옆에 있던 우리 교회 여자 부목사님이 계셔. 나를 혹시 목사님 10억 갖고 땅을 어떻게 사요? 20억 달라고요. 20억이요. 그랬더니 서울시가 알았대. 난 뭐 땅을 고르래. 빨리 찍으래. 가지고 광장동을 다 돌아다녔어. 없어, 광장동에. 땅값이 너무 비싸. 근데 내가 맨날 다니는 그 광장동 그 아차산 중턱길이 있어. 오른쪽에 내가 그때의 시력이 점점 잃어가는데 거기가 야산이야. 나무가 울창해. 야, 여기쯤에다 학교 지으면 좋겠다. 속으로 알아보니까 거기가 풍취지구야. 자연 녹지야. 다시 말해 그린벨트야. 집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학교는 지을 수 있대. 그래서 거기 지번을 딱 따가지고 서울시에 주니까 서울시가 그 땅을 제한목문학교 건축부지, 신축부지, 학교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딱 지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그 땅을 강제 수용을 하는 거야. 강제 수용을 하니까 그 땅 주인이 나타났어. 그 땅 주인이 다름 아닌 효성그룹이에요. 효성그룹이라는 대기업이 MB 때 대통령 이명박 때 이명박하고 효성그룹은 사돈관계입니다. 사돈인 효성그룹이 나타나가지고 차명재산이야. 효성그룹의 차명재산인데 거기에 관제상무가 왔어. 관리. 이 회사 이 재산을 관리하는 상무가 찾아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어떤 놈이 사유재산을 강제 수용한다고. 우리 안 판다 이거야. 효성그룹은 그 땅 안 팔겠다는 거야. 어떤 놈이냐 이게 나를 찾아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야. 내가 도망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웠어. 장로님 욕 다 가지고 먹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수용해야 되겠다고 딱 했는데 효성그룹이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소송을 걸어봤어요. 행정소송을 걸어서 서울시를 한데 안 팔겠다고. 그리고 그 행정소송의 법정 대리인으로 요즘 언론에 나오는 김앤장을 딱 붙였어요. 김앤장 들어보셨습니까?
김앤장이라는 법률사무소가 어떤 데인지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난 몰랐어요. 말만 들었지. 김앤장이라는 데 그런 곳인지 몰랐어요. 온갖 협박, 공작 다 해. 그 사람들은 절대 패배가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 우리는 변호사도 없어. 서울시 공무원들이 우리한테 법정에서 우리한테 다 미루는 거 목을 아껴서 알아봐라. 공무원들이 그거 소송 안 해. 자기들 재산이지만 우리한테. 그럼 법정에서 질의서 날라오면 여기 우리 교장 또 한 사람 우리 여자 직원이 한 명 있었어. 그냥 컴퓨터 쓰는 거야 그냥. 누구한테 자문을 받을 것도 없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치워가지고 보내. 김앤장. 우리는 변호사도 없어. 변호사 없어. 그런데 우리 1심에서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요. 1심에서. 아니, 이게 항고를 또 했어. 김 회장이 이제는 2차선은 죽자사자 앉아요. 죽자사자. 그때는 감당이 안 돼. 서울시 교육청에 가가지고요. 이 학교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 찾았어. 바로 우리 밑에, 학교 밑에 변조소가 있었어. 변조소가. 물론 땅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변조소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학교를 이전하려면 교육 영향평가인가? 무슨 그거 받아야 교육장님 맞습니까? 그죠? 교육 환경 영향평가? 뭐 그런 걸 받아야 돼. 그래 거기 통과돼야 학교를 지을 수 있어. 그래야 교육청에서 인가를 다시 학교 이전 허가를 내주는 거야. 김앤장이 서울시 교육청을 로비를 했어. 서울시 교육청에 가가지고 따져 물은 거야. 여기는 전자파 때문에 교육에 유해하다. 전자파 때문에 여기는 학교가 들어오면 안 돼. 그 이유를 대고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딱 문제 제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옆에가 광장중학교고, 그 앞에가 양진중학교고, 그 앞에가 광장초등학교고, 다 있어. 학교야. 그 학교가 딱 그 주변에 있어.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요? 안 된대, 먹은 학교. 다시 받으래. 서울시 교육청에서요.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그래.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내가. 와, 김앤장이 온갖 짓을 다 한 바. 나중에 내가 우리 오해미 선생님하고 터키를 같이 갔을 때 거기 우리 호자들하고 이란 출신 한국에 들어왔다가 외국인 노동자로 왔다가 난민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난민주의 받고 장로회 신학대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한국 국적까지 아까 얘기했지 이호자시라고 이란이시 시조가 된 사람이라고 했죠. 그 사람을 내가 터키 이스탄불로 파송을 했어요. 2014년도에 벌써 11년째가 됐습니다. 거기 이제 이란 난민들 이제 거기서 목회하는데 거기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거기 가기를 원하는 분들 내가 모시고 거기를 가요. 같이 갈 때 한 번은 내가 아는 변호사를 한 번 모시고 왔어. 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내가 그 얘기 했어. 김앤장, 근데 그분이 같이 간 변호사가 김앤장 변호사야. 내가 김앤장하고 싸워서 내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보고, 아유, 나보고 김앤장하고 싸워서 목사님 이겼다고요? 딱 웃는 거야. 이 김앤장 변호사가. 내가 김앤장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그만큼 어이없는 싸움인 거예요. 어이없는 싸움. 2차 소송이 딱 벌어져가지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것을 증거 갖고 와야지 허락을 해주겠다는데 방법이 없어요.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석사학위 이상 논문 중에 전자파와 관계된 논문을 다 찾아라. 찾았어. 우리나라에 석사 논문 딱 하나 나왔어. 전자파가 교육에 무해하다. 찾아냈어, 그거를 다 복사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 갖다 주고 법원에 제출해서 2차도 우리가 이겼어. 행정소송은 3차가 없어. 대법원까지 안 가. 2차도 끝나. 내가 김앤장을 이겼어. 내가 그 어마어마한 김앤장하고 싸워서 이겨보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줬어요. 그때 2014년도에 학교를 줬는데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이태석 신부라고 하는 분이, 캐톨릭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남수단에서 이제 학교를 세우다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그 책을 보다가 거기 이런 말이 나와. 예수님이라면 예배당을 지셨을까? 학교를 세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교회당을 지었을까? 학교를 지으셨을까? 내가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는 예배당 짓는 목회는 안 합니다. 그건 내 사명도 아니고 나는 거기에 대한 철학이 없는 사람이야. 아예. 나는 학교를 줘야 되겠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 좀 나은 환경에서 조금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몽골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거고, 나아가서 이 아이들이 북한과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 몽골하고 북한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야. 형제국가야. 1948년도에 수교를 맺었어. 몽골하고 북한은. 우리하고는 1990년도에 수교를 맺었다고. 우리보다는 북한이 더 가까워. 우리도 섬 같은 나라고, 북한도 섬 같은 나라고, 몽골도 섬 같은 나라야. 전라도 신안을 가니까 1004개의 섬이 있대. 거기에 다리를 만들었어. 증도라고 하는 곳에서, 지도라고 하는 곳에서, 인자도라고 하는 곳에서 다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육지하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순간 그 섬은 더 이상 섬이 아니더라고요. 연육교가 섬을 만들면, 섬에서 다리를, 섬과 섬 사이를 다리로 연결하면 더 이상 섬은 섬이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한국과 몽골과 북한을 그렇게 관계의 줄로 이어가는 섬 같은 동북아시아의 가장 고통스러운 이 분단 국가가 언젠가는 그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해서 다리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구나. 북한의 문제가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환상을 갖기 시작했어. 내 꿈은 거기에 있었어. 좀 더 나은 세상.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꼭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시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보상해 줄 날이 온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저주를 심으면 저주가 올 것이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가 돌아올 것이라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축복하리니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나그네 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 맞아. 우리는 저주를 심지 말고 축복을 심어야 돼.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길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다문화 이주민들을 그런 마음으로 품지 않아. 차별, 편견, 극단의 이제 혐오. 시간 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끝났어요? 구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세대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예미 선생님이 위대한 거고 여기서 함께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훌륭한 거고 그 일을 옆에서 도와주신 우리 교육장님이 대단하십니다. 성경의 민수기 37장에 보면요. 슬로브아스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딸들에게 상속권이 없어가지고 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에게도 상속해달라고 모세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그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 여기 이 딸들이
딸들이 상속권이 없어. 지금은 다 있죠. 그죠? 우리나라도. 딸들이 저 아버지 상속권 달라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자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갖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참 작은 일입니다. 우리 몽골 아이들, 여기 다음 세대 아이들,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천국은 겨자씨를 갖고 겨자나무가 되게 하는, 이것이 천국의 이야기다. 천국을 그렇게 비유하셔요. 겨자씨의 비유라고 그래요. 씨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 겨자씨는. 근데 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만들어지고 나무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나와서 벌써 깃들고, 그죠? 그 나무의 용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아라. 그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야. 겨자씨를 통해서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가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상상력.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분들한테는 그런 상상력, 그런 비전, 그런 마음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작아도 존재감이 없어도 그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바로 생명.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씨앗이 나중에 겨자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겨자씨를 바라보면서 겨자나무를 상상할 수 있는 통찰력,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야 역사가 진보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여기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우리가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물론 하루하루의 삶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나는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이 군산, 전라북도 이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나는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네팔에 가가지고, 또 몽골에 가가지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가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는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나누지 마라. 아무도 우리를 구별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나는 우리 오해비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 학교,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교육장님,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33년 동안 내가 딱 이 얘기만 한마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작년이게 재작년 초에 몽골 총리가 우리 학교에 왔어요. 총리가 왔으니까 우리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 우리 강당에 앉아있고 총리를 환영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사장이니까 올라가서 총리
뭐 총리 뭐 그러면 뭐 총리를 몽골에서 가장 권력이 센 우리나라 같은 거의 몽골 이원 집정부제를 대통령과 총리 권력을 양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몽골은. 근데 그 얘기를 했어요. 총리, 나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왜 눈이 보이지 않는지 아십니까? 당신들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으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 약 10만 명 되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들의 인권과 당신들 나라 백성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다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해서 내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후회하지 않아.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나그네를 섬기는 나성 공동체, 여기 몽골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또 만들 것이고, 나는 나그네 된 사람들,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난 그 사람들 위해 또 살 거예요. 왠지 아시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난 몽골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프지만, 그러나 한편 나는 매우 행복했어. 당신 나하고 친구합시다. 총리에게. 그날 총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 총리가 끝까지 남아서 우리 아이들과 사진을 찍고, 총리가 올라가서 답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미국 하버드에서 정치학 박사를 해갖고 와서 몽골 총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미국에 있을 때 월드비전에서 일을 했대. 월드비전이라는 데는 기독교인이라는 곳이야. 그러니까 은근슬쩍 자기가 거기에 대한 종교적 자기의 그 마음을 슬쩍 비치는 거예요. 나가면서 기자들 막 사진 찍고 카메라맨들이 오면은 딱 숨어있다 나랑 딱 마지막 손잡고 뭐라는데 귀에다 대고 God bless you. 웃으면서 손에다 힘을 탁 줘. 웰컴 됐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 이제 몽골을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플랫폼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는 길로 내가 이제 몽골을 이제 더 깊이 또 들어가야 되겠다. 올해 8월 달에 몽골 갑니다. 내가 매년 몽골 가는데 올해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몽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통일, 우리가 작은 거라도 하여튼 그렇게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주민 문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담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여기는 세계입니다. 여기가 세계야. 여기가 땅끝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군사 땅에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읽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과 그런 부르심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열정적으로 우리 오혜미 선생님 정말 열정이 탁월한 분입니다. 교육장님 더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딴 데서 안 한 짓을 하면 여기서 하게 하겠습니다. 가사를 여기서 입사해서 불러주기로 하고, 네, 그냥 뭐 하나 내가 만일 안치환의 노래인데,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행복하게 누리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대 위해 노래하겠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 내가 막인 구름이라면 그대 위해 비가 되겠소.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으니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아 너는 아니 이런 나의 마음을 이런 나의